많은 분들이 서울에 내 집마를 하나 장만해 놓으면 노후 준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본인 자가도 있는데 퇴직하자마자 현금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50대 가장의 이야기가 바로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50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자산의 74.6%가요 부동산입니다. 전 재산이 깔고 있는 부동산에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당장 지금 마트 가서 여유롭게 장 볼 수 있는 돈조차도 없는 부동산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가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끝난 게 아닌 이유, 그리고 내가 가진 종잣돈을 어떻게 해야 향후 10년 안에 내가 내 노후 준비를 정말로 끝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김 부장이 게을러서 망했을까요? 절대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52.9세.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평균 나이가 53세 정도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90세,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53세에 내가 은퇴를 하면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하면요, 47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딱 중간 정도 약간 넘은 이 시점에 뭐가 끊기는 거예요? 월급이 끊기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69.5%입니다. 사무직 퇴직자가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요,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나는 비율입니다. 재취업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거의 제대로 된 재취업을 못한다.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숫자는 뭐냐? 바로 25%라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 뭐 은퇴하면 뭐 치킨집 하나 차리지 뭐, 파리바게뜨 하나 하지 뭐, 편의점 하나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25% 숫자라는 건 뭐냐면요,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입니다. 급한 마음에 뭐예요?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는요, 이 100세 시대에 내 노후를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노후 준비가 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50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은퇴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40대 분들, 엄청난 고민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저도 현재 50대 중반이잖아요. 저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은퇴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러면 과연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거는 물론 내 집도 좋죠. 하지만 훨씬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 평중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분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글로벌 가계의 자산 구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어떤 상황인지. 대한민국은요,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32%, 일본 36%, 영국 51%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64.5%입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아마 더 지금 증가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외부 충격이 왔다, 그럴 경우에 이 유동성 위기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유동성의 역설입니다. 김 부장처럼 서울에 집이 있어, 자산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자산 구조의 불균형, 가계부의 거의 3분의 2가 현금화가 어려운 이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는 거죠. 부동산 침체 거래 시에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흑자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중적 위험 추구입니다. 부동산에는 그렇게 막 영끌까지 해가면서 막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금융자산은 절반 정도를 다 뭐만 해요? 예적금만 합니다. 초안전자산만 선호하다 보니까 자산 증식의 효율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동산 쪽 막 영끌해가지고 막 이쪽은 너무나도 레버리지를 심하게 하는데, 나머지 금융자산은 그냥 예적금으로만 하다 보니까 돈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부동산 쪽으로만 너무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아직 은퇴까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잖아요. 만약 우리 피디님이 50대 때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부 같이 산다는 가정하에 네. 300만 원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50대면은 아마 대학생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용돈도 줘야 되고, 애 학비도 내야 되고, 아마 못하게 이것도 그냥 100만 원은 그냥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두 사람 핸드폰 내야 되죠.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해야 되죠. 병원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통신비,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나 집안에 경조사비 있으면 이것도 품위 유지비로도 이것도 몇십만 원 나갈 거고, 아마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녹아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통 은퇴를 하면은 정말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25년 12월 초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데이터입니다. 30대 이하는요,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거주주택 비중이 한 36.9%,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이 15%에서 55%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점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도 점점점 많아집니다. 60세 이상이 되면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77.7%입니다. 거의 80%가 다 부동산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데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도 지금 50대 은퇴에도 한 달에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자, 현금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어디냐? 60대예요. 전월세 보증금을 합해도요, 18.7%밖에 되지 않고 저축액은 이제 16%도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뺏어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죠. 물론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약간의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대출이고 사실은 그냥 집은 집인 거고, 네, 여기에서 현금 유동성이 따로 나올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퇴 자금,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노후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 맞습니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시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자, 뭐냐면 OECD의 1위 노인 빈곤율이 어디냐면요, 바로 한국입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이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자산이 유동화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전체 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주택연금 통해서 자산 유동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빈곤율이 14에서 16% 감소는 가능합니다만, 이 주택연금도 아마 한 10년, 15년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은 그렇게 여유로운 주택연금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부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노후는 과연 어떤 모습이세요? 제가 A와 B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A씨는 부동산 올인형입니다. 20억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재산세는 현금조차 없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집값이 이대로 계속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이 이면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집값 알아 공포 속에서 하는 이 하우스 푸어, 이 모습으로 내가 살 건지, 아니면 자산 배분형, 그래서 8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내가 살면서 12억 정도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1년에 5% 정도의 배당이나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월에 내가 한 500 정도, 이 정도면 어때요? 60세 이후에 충분히 이 정도면요, 럭셔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외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도 뭐예요? 배당금이 계속 꾸준하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올인형 A로 살 건지, 아니면 자산 배분형 B로 살 건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을 하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갈 거라 저는 걱정 없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A인데 나도 좀 미래가 불안하긴 해. 이거 너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는 거,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전반적인 추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거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전체 자산의 40에서 50%를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집밖에 없어.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서울에 집을 파시고 서울 집값의 절반 정도 되는 수도권과 인근에 있는 그쪽에 집을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산의 상당수를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냐? 자산 배분 투자에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30에서 40%를 자산 배분 투자나 우량한 이런 배당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요. 모멘텀 투자라고 해서 내 전체 자산에서 10에서 많게는 30% 정도는 뭐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10년에 아니 5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절호의 투자 기회가 뭔가 왔을 때,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 생겼을 때 두세 가지 투자 섹터에 투자를 하는 이런 자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7, 현금 3, 부동산 8, 현금 2, 이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뭐예요? 성장과 소득의 이런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올인형은 뭐예요?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세대수마저 감소를 하게 될 텐데 정말로 부동산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부동산 올인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노후에 지금 돈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갖고 있는 부동산마저 크게 하락을 한다라면 이제 정말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부동산이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일부 떨어지더라도 내가 나머지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를 안정적으로 내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자산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내가 현금 유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 삶의 질도 올려갈 수 있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드디어 15억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5억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되냐? 25년 정도는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야 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도 여러분들 은행 문턱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지금 천정부지인데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대출 총량 리셋 아니라 더 강력한 조이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월급 모아서 대출 끼고 서울에 집 사는 공식은요 이제 2026년에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종잣돈을 모으고 불려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울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라네요. 당국 벌써부터 대출 자제령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게 연말이라 지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연초 되면 다시 리셋되니까 대출 받기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은행권이 새해를 맞아 대출 문턱을 급격하게 낮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연초부터 지금 철저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까다로워지냐면 내년 2월에 이제 확정되는 새 대출 목표 한도에서 올해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고액 주담대 출연율 인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대출액이 클수록 은행이 내야 될 이 출연금, 내야 할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싼 서울 아파트 살 사람한테는 대출 해주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위험 가중치도 15%에서 이제 20%로 바로 상향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27조 정도 지금 감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15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그것도 영끌에서 산다? 정말로 위험하죠. 정말로 위험하고요. 고평가된 자산을 가장 비싼 이자를 내면서 가장 위험하게 사는 꼴이라는 거를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평생 전세 살면서 벼락까지 되라는 말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서울은 뭐예요? 고평가되어 있고 유동성이 이렇게 마르는 시기에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전쯤에 코로나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아파트 사신 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영끌 경매라는 키워드로 기사 검색을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오고 있냐. 고금리 여파에 수도권 영끌주택 임의 경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 경매가 1년 사이에 지금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30% 증가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방광역시는 임의 경매가 35% 지금 폭증했다고 합니다. 30대, 40대 영끌에 지금 신규 주담대 역대 최대. 이자 못 버티고 경매. 지금 난리잖아요. 4년 전에, 5년 전에 산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당장 어떤 가격이 오름만 보고 이거 사겠다? 여러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관련한 데이터를 잠깐 한번 리치고 경매에 들어가서 매각 통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11월 달까지 있습니다. 12월 달 데이터가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되면 요거 넘겠죠? 그럼 아마 2만 건이 넘을 겁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2005년 이후로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 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영끌족 이자 부담에 수도권 집합 건물 임의 경매가 지금 1년 새 30% 증가했다. 요 내용인데요. 수도권 집합 건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년에 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의 경매로 신청한 등기 건수가 1만 1,1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30% 는 거죠. 내년에는 임의 경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매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이제 1일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때 6월달, 7월달에 엄청난 연끌을 했던 데이터가 보이시죠? 이때 사셨던 분들 지금 고금리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금 다 경매로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죠. 좋은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잘못된 투자를 고평가된 시기에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에 대한 내 집 마련보다는 어떤 부동산 쪽 몰빵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을 내가 꼬박꼬박 모으되 이거를 대출이 안 나오는 고평가된 10억짜리 서울 아파트에 묻지 마시고요. 대신에 달러나 채권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된 지방의 소액 부동산에 나누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2026년에 유동성 위기가 오더라도 내 자산은 우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돈을 번 소득 시스템입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에 올 확률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네. 그럼 차라리 현금을 지키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정부에서 돈을 너무나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만 놔둔다? 이거는 정말 벼락 거지되기 딱 좋은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크게 이상이 없을 만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셔서 관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5년 동안 운영을 해온 투자 포트폴리오와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단 단기 채권에 제로에서 많게는 10% 정도를 SGOV 같은 단기 채권에 돈을 넣어서 그냥 배당 받듯이 받는 자산도 아주 소액으로 일부는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자산을 저는 이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달러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하면서 지금 1480원까지 갔던 환율을 지금 1430원대로 지금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아마도 이것도 연말 끝나고 연초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 그때는 정말로 환율이 굉장히 크게 치솟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돈을 너무나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바로 금과 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70% 이상, 은 같은 경우도 거의 150% 정도 가까이 올해 한 해에만 상승을 했고요. 내가 달러로 바꾼 이 자산을 이걸 가지고 GLD 같은 금 ETF나 SLV 같은 은 ETF를 사자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종종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올해 엄청난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자 판단하는 유망 주식에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투자를 하셔도 아직은 괜찮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른 내 생활비나 비상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국 돈으로 대략 10에서 30%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은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에 공급 물량이 제한된 유망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항목들이 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달러, 심지어 금과 은까지 있는데 이렇게 쪼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자산에 몰빵을 했다가는 이게 혹시라도 이제 뭔가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크게 내 자산이 손실이 꽤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거시적인 지표들 또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달러를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97년이나 2008년 이런 시기는 어때요? 부동산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는 대신에 뭐예요? 달러가 올라가죠. 제가 이 포트폴리오가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저평가되거나 공급 물량이 제한된 유망적인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25년에 신축 아파트 2채를 매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도 아무리 저평가되고 공급 물량이 별로 없어도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어떤 자산이 올라갈 거예요? 예, 바로 달러가 급등을 할 겁니다. 부동산이 떨어지는 만큼 이 달러에서 충분히 해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제 전체적인 자산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평가된 공급 물량이 제한된 유망적 부동산 계속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주식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달러도 조금씩 우상이 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자산이 많이 오르겠어요? 바로 금과 은. 그래서 지금처럼 유동성을 많이 푸는 올 한 해 제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는데 수익이 정말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운용해 오신 분들은 단 한 번의 손실도 오래 나지 않았고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제가 보고 또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확인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때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을 위한 제가 특별 무료 라이브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에 저랑 함께 데이터 보면서 지방의 저평가 단지로 수익을 크게 내신 분들 또 자산 배분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정보는 좀 우리만 알고 있자 비밀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신중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퍼지는 만큼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무료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일부 부동산 시장은 저는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지금 15억이다 내년에 대출 차단 같은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숫자만 내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또 그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누군가는 또 소중한 전세금을 날리고 또 누군가는 영원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는 사람만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근로소득의 노예로 사는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데이터 나침반이 여러분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보가 없어서 길을 잃고 벼락거지가 되는 일만큼은 꼭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그게 뭐예요?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원금을 잃지 마라. 좋은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말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8일 이 무료 라이브에서는 25년 동안 공부한 경제와 부동산에 관련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와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간절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정말 한번 바꿔보고 싶다. 좋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이런 투자에 정말로 목마르신 그런 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2026년은요.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라 대상승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자산 배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무료 라이브 꼭 함께 하시면은 정말로 큰 도움 될 거고요. 무료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Q&A까지 제가 같이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2026년에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라이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2022년 엄청난 위기와 더불어서 매우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스타트를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